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차정인입니다. 자, 티타임 이번 시간에는 이 특별한 손님과 함께 벤처의 성공 스토리 그리고 LG V10이 새로 나왔는데 이건 어떤 제품인지에 대한 리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타임 출발하시죠. 이렇게 여유로운 분이 아니셨는데 돈 걱정을 조금 덜 해서 그런가요? 그런 것 같은데 네. 626억 626억 원. 왜 김기사냐? 캥거루란 이름도 했었고 캥거루? 중국 얘기가 많이 나서요. 예. 그 얘기를 저희가 미리 들었으면 예. 자, 먼저 V10 이렇게 생겼습니다. V10이 안 예쁘다는 전제로 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인 몸매도 이쁩니다. 예쁘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LG를 사랑합니다. 사랑하죠. 네. 자, LG를 사랑하는 김정철 기자와 티트렌드 주제는 커피라는 아이디어인데 제가 좋아하는 어떤 뭐 아이유라든지 아이유? 네. 아이유 이제 네. 저기 네. 예, 아, 예, 연애를 그렇습니까? 시작했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의 티 이번 시간에는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얼마 전에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을 했죠.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600억 원대의 신화를 만들어낸 그런 기업입니다. 김기사의 박종환 대표 그리고 신명진 부사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 일단 말이죠. 좀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수되기 전에 제가 네. 대표님을 몇 번 네. 뵀을 때는 이렇게 여유로운 분이 아니셨는데 돈 걱정을 조금 덜 해서 그런가요? 그런 것 같은데 예. 얼마에 인수가 됐습니까? 626억 626억 원. 보통의 돈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더라고요. 예.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례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하나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김기사라는 내비게이션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시작은 2010년도부터 회사를 창업을 했었고요. 2010년. 네. 2011년 3월 11일 날 서비스 처음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꽤 오래됐네요. 예. 그 전에 또 저희가 네. 2004년에 피처폰 시절이죠. 네. 휴대폰 기반의 그 휴대폰 일체형 내비를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저희가 상용화를 시켰어요. 그때까지 다 합치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내비만 계속하고 있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뭐 대부분 다 차에 큰 내비게이션을 이제 별도로 장착해 놓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스마트폰을 거치해 놓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 내비게이션 쪽에? 아니 사실은 뭐 이게 시대적인 흐름이 그런 거니까 스마트폰 나오면서 이제 모든 스마트폰에 GPS가 이렇게 기본 탑재가 되다 보니까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네. 이제 두 분은 학교에서 만나셨잖아요. 네. 예. 그때도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전혀 안 했죠. 그때 논다고 바빠가지고. 예, 그때 우리 신부사장이랑 저랑은 이제 연구실은 서로 다른 연구실이었는데, 예, 뭐 서로 이렇게 다시 사회에서 만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네. 안타깝네요. 저는 구글의 그 세르게이와 그 레일 페이지가 이 학교에서 해가지고 시작했다. 그 얘기를 좀 어떻게 미화시켜 보려 했는데 학교에서 전혀 모르는 사이였군요. 아니 학교에서 네. 만난 사이였고요. 네. 이제 직장 나와서 네. 뭐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 이제 같이 같은 회사 다니게 됐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러게요. 거예요. 해보자라고 누가 했습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회사가 이제 내비 사업을 접겠다. 네. 아무래도 경쟁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즐겁게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이 분야니까 예. 한번 해보자. 회사 퇴직금 퇴직금으로. 그랬다가 이제 처음에 만들었죠, 그죠? 김기사를. 네. 그리고 심지어 유료로 만들었어요. 예. 그러다가 망했죠. 자, 솔직하게 표현하면은 아니요. 한번 무너졌지 않습니까? 안 망했어요. 아니요, 아니 빚을 엄청나게 졌다라고 돼 아, 있던데. 이거 빚은 원래 어쩔 수 예. 없이 질 수밖에 없는 그 시나리오였고. 네. 근데 유료 때도 매출이 꽤나 잘 나왔었어요. 회사 운영비 정도는 나왔었는데.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제 90% 사용자들이 자꾸 나가니까 이분들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유료화를 없애고 이제 무료로 갈 수밖에 없는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왜 김기사냐? 이게 사실 좀 그 명칭에 있어서 네. 처음에 저도 좀 낯설었거든요. 김기사? 사실 이제 김기사라는 이름은 아이디어는 제가 냈는데 네. 그 전부터는 조금 이 이름이 좀 재밌었으면 좋겠다. 너 거기 어떻게 왔어? 네. 김기사로 왔어. 김기사가 뭐야? 막 이렇게 좀 논란이 되고 좀 즐겁게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름을 처음에 제안을 했는데요. 예. 반대가 굉장히 많았죠.
왜냐면 대표님 반대하셨죠? 저 완전 반대했죠. 네. 우리 김 대표도 완전 반대했고 네. 이름이 구리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가진 건 없어도 예. 약간 있어 보이는 이름을 원했거든요. 있어 보이는 예. 이름 뭘 내셨습니까? 그래서 뭐 나름 그때 고민 많이 했죠. 우리 김 대표는 뭐 캥거루라는 이름도 했었고 캥거루? 캥거루 뭐해서 아, 참 그게 더 촌스럽구만. 캥고투 캥고투. 캥고투를 이렇게 좀 발음을 이렇게 잘 굴리면 예. 캥거루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아, 뭐 캥거루 뭐 이렇게 야, 얘기도 하고 캥거루 뭐 저는 했으면 제가 봤을 때 네. 안 됐을 거라고 합니다. 설득이 너무 힘들어서 안 네. 되겠다. 일단 전 직원 7명 모여라. 예. 투표를 했습니다. 전 직원 7명. 전 직원 7명 투표를. 모여라. 네, 투표해가지고 네. 나왔던 게 근데 김 기사 찬성이 한 5표, 반대가 한 2표.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김 기사 이름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제 뭐가 다르냐? 기존 내비게이션이랑 뭐가 다른 건가? 이제 이런 궁금증이 있단 말이죠. 그 당시에 이제 막 SNS가 엄청나게 열풍이었는데 그런 SNS를 좀 내비게이션에 잘 접목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즐길 수 있는 내비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소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제 기획을 했던 거죠. 소셜 내비게이션. 예. 기존에 나와 있는 내비게이션들도 보면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모은다라는 거는 같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저희가 처음으로 사용자 정보를 활용해서 뭔가 데이터를 생성해내자. 그걸 가지고 완성도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내자는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던 거고 사용자 정보들 중에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했던 것은 사용자가 자주 가는 곳, 벌집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많이 모으면 분명히 맛있는 집일 거야. 이제 여기에 이제 근거를 해서 시작을 했던 게 김기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추천 맛집이라든지 그 정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사용자가 많아지니까 아마 처음으로 서비스 전체를 사용자 정보로만 교통 정보로 하는 걸 바꿨어요. 전혀 상용 교통 정보를 쓰지 않고. 그런데 말이에요. 이제 그게 최근에는 말이죠. 김 기사에 들어가 있는 이제 맵이 바뀌었잖아요. 자체 개발한 맵이 들어가나요? 네. 한 3년 전부터 준비를 좀 해서 예. 올해 7월 달부터 이제 우리 자체 맵으로 바꿨는데 네. 새로운 맵으로 바꾸다 보니까 오류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렇게 바뀌고 난 뒤로 이제 사용자는 더 늘긴 더 늘었어요. 더 늘었는데 사용자가 또 는 만큼 또 이제 불편한 부분들도 또 이제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마다 저희가 수정을 하고 그래서 많이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맵이 바뀌고 한 거 여러 가지 이유 배경 중에 하나는 회사가 이제 커졌잖아요, 그죠? 네. 카카오에 인수가 됐어요. 네.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거. 사실은 뭐 저희도 올해 초만 하더라도 전혀 예.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 예. 카카오 택시 때문에 올 초에 만났어요. 만나서 우리 김 기사를 연동을 좀 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아하. 잘 상의가 돼서 이제 카카오 택시에 김 기사를 붙이기로 했는데 사용자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카카오 택시도 잘 됐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수합병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굉장히 빨리 결정됐다고 그러는데. 엄청 빨리 됐죠. 2-3달 만에 예, 전격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사실 근데 뭐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만 당시 이제 시장에서는 소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김 기사가 어디에 이제 인수될 것 같다. 근데 이제 중국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예, 중국 쪽에 인수 제안 받은 적은 없고요. 네. 예, 그거는 금시초문이고. 금시초문이에요? 예, 예. 국내에는 많았죠. 그 얘기를 저희가 미리 들었으면 예. 좀 달라질 것 아, 같아요. 못 저희는 들었군요. 전혀 몰랐습니다. 아. 이스라엘의 모 기업이 그 우리 같은 방식으로 해서 그 구글에 13억 달러에 인수가 됐잖아요. 13억 아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예, 이스라엘의 웨이즈라는 서비스가. 예. 그래서 야. 그거랑 비교를 많이 그렇네요. 받았죠 저희가. 그 대표님 말이죠. 네. 뭐 아버님께서 또 실제로 또 그 택시를 하신다고. 예, 지금도 하신다고. 예, 지금도 하고 있어요. 무슨 이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관계 없고요. 아버지가 운전을 업으로 하시니까 예. 아무래도 운전과 관련된 이 DNA가 좀 물려받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최근에 또 이제 해외 진출 이미 하셨어요? 제가 이제 일본 쪽에 자회사 조인트 벤처가 설립이 됐고요. 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7월 정도에 오픈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 이미 오픈했네요. 네, 그래서 물론 다른 이름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예. 지금은 계속 저희가 이제 서비스 안정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개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내년 초점 되면 좀 더 본격적으로 이 비즈니스를 좀 더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스타트업 뭔가를 창업하신 분들은 야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록앤올의 이 저력이 뭡니까? 제 생각에 뚝심? 이게 사실은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했던 분야에 저는 이제 네. 끝까지 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그런 어떤 뭐 깊이 있는 기술력, 뭐 그게 가장 강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모아야 되겠다. 이런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당시에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우리 사용자 정보를 사용하자라고 결정했던 아주 계기적인 계기가 예. 이제 계약이 갱신이 돼서 이제 계약을 새로 해야 되는데 금액을 굉장히 높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이 가셔가지고 협상을 하는데 그 담당자하고 협상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그 방면 음성 안내 같은 경우에 예전에 다른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TTS라고 하는 그 음성 엔진을 썼거든요. 그게 몇 억씩 1년에 줘야 되는 엔진인데 저희는 돈이 없으면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러면 우리는 그냥 직접 다 생으로 녹음하자. 성우분 예. 써가지고 녹음을 했는데 그게 한 6만 건이 넘어요. 그래서 녹음하는 데만 한 6개월 가까이 시간이 걸렸거든요. 이야.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사용자분들은 이 기계 소리가 아니고 실제 사람 목소리가 들려서 더 좋다. 네, 네. 그래서 벤처는 사실은 그런 어려움이 생길 때 새로운 혁신 기술이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보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벤처 시장에 뛰어드는 뭐 골목상권 치매니 뭐 이렇게 해서 막 말이 많잖아요. 저희는 반대로 이제 저희가 대기업들 영역에 뛰어든 케이스죠. 꼭 뭐 대기업들하고 꼭 경쟁을 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한번 직접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부리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오늘 있습니다. 그 녹화를 하면서 눈물 젖은 신화도 나오지 않고 있고 해서 이거를 참 뭘로 이 제목을 뽑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했는데 야 마지막에 하나 나왔네요. 마지막에 대로 상권으로 뛰어들어라. 네. 틈새가 굉장히 있다. 허술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럼요. 자 마지막으로 네. 스타트업을 또 이제 열심히 또 하고 계신 분들 또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뭐 조언 한 마디씩. 사실 최근에 저희 우리 투자사 담당자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 스타트업이 이제 김기사 M&A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다. 꼭 뭐 이렇게 상장만이 답은 아니고 혹시나 주변에 M&A나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핵심 가치에 집중하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어떤 그런 기회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앞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제3의 김기사가 앞으로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작업이 목표가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정말 본인이 잘할 수 있고 또 어떤 것을 우리 팀이 훨씬 더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지를 고민을 하면 좋은 어떤 아이템들과 또 회사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얘기, 제2, 제3의 김기사가 반드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한국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좀 새겨서 우리가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김기사가 글로벌로 진출해서 외국의 모든 길에 김기사라는 어떤 브랜드가 널리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